네, 북한에는 당이 하나밖에 없죠. 유일한 당이자 또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 내일이면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 그리고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노동당 70주년을 전후해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움직일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우리는 광복 70주년이지만 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죠. 노동당 창건 70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요? 예, 우리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그 정권의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권력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뭐 유일하게 소위 유일당이라고 하는 그 노동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것이 그 70성상을 지냈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의미가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70주년 그 자체가 동시에 그 김정은 정권의 예를 들어서 4년을 지금 벌써 했죠. 그러면 예. 이제 5년 차에 접어 들어가는데, 이제 명실상부하게 김정은 정권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정통성을 가진 그 당의 그런 그 70주년이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도 이번 그 70주년 행사를 상당히 크게, 그렇죠. 뭐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 김정은 정권의 70주년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뭐 중요한 의미도 뭐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예. 특히 북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기념일을 꺾어진 해, 소위 5년, 10년 이런 단위로 해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대대적으로 퍼레이드를 한다든가 그런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있지만 역시 그 김정은 정권 자체가 들어와서 자기가 명실상부하게 그 70주년을 보내고 있는 이 노동당의 지지와 또 노동당을 바탕으로 한 충성 구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공고화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낸 시점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뭐 당 창건 기념일 뭐 열병식 같은 거 이렇게 할 때요. 예. 김정은이 직접 뭐 육성 메시지를 던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육성 메시지가 나올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그 육성 메시지 수준뿐만 아니고 예. 오히려 직접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 이런 아하. 생각이 사실 들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손 한번 그렇죠. 흔들어주는. 이제 대대적인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만큼 또 직접적으로 김정은이가 이번 이 행사 자체를 대대적으로 해라고 하는 지시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권력 5년 차에 접어드는 정도의 이제 자기 권력의 그 내용 자체를 이제 공고화했다는 것을 또 만방에 과시할 사실 필요가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뭐 이렇게 본다면은 김정은 자체가 직접 나와서 우선 육성 연설을 할 가능성 하나가 있고, 예. 또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그 육성으로 해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할 가능성도 역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연설 내용은 어떤 게 될까요? 뭐 연설 내용은 여러 가지 이제 당 창건 기념일에 관계돼서 특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 정권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을 강하게 부각을 시킬 것이고, 그 정통성 자체를 자기가 오히려 또 새로운 단계로 또 고양시키는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또 새로운 이미지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그 과학 기술의 어떤 개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켓 발사라든가 아니면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그 과학 기술을 또 선보이면서 이 과학 기술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그 경제 발전도 이룩하는 그런 새로운 체제를 만방에 고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상당히 그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화면으로 봐서는 지금 열병식 화면 잠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열병식이 가장 하이라이트일 텐데 중국도 그랬듯이요. 네. 저 열병식에 과연 어떤 무기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뭐 저런 뭐 탄도미사일, 저게 뭐 그냥 껍데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탄도미사일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뭐 SLBM이라고 하죠. 최근에 김정은이 직접 가서 네. 잠수함 위에서 이렇게 쏘는 거를 지켜봤던,
아니면 핵무기 뭐 이런 무기들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될지도 관심을 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까지 설명해 주신 대로 김정일이가 직접 그 군사 현지 지도 하면서 뭐 SLBM이라든가 그것을 실제로 발사하는 장면도 그게 참관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여타 뭐 로켓 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술의 현장을 또 움직여 또 현지 지도를 한다든가 예.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 보였다면 이것이 그대로 이번에 퍼레이드에 나타날 가능성이 사실 있다는 거죠. 어허.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SLBM과 관련된 게 이번에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도해서 완성된 무기다. 그렇죠. 바로 이제 김정은 자체가 사실은 그 북한에 있어서 그 성군 정치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거든요. 일반 보통 국가는 달리 군사를 우선시해서 이 군사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간다. 소위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김정은 스스로가 이 모든 새로운 무기들을 예. 발전시키고 앞으로 공고화시켜 나가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을 시위하기 위해서라도 뭐 새로운 어떤 미사일, 뭐 무수단리 같은 것도 물론 마찬가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그 시위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것들 그리고 KN-58 뭐 이런 것 같은 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내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하는 것 이것이 거의 시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실전적으로 배치를 해서 뭔가 핵 전략이라고 하는 이 소위 전략군으로서의 면모를 나타내주는 그런 것들도 선보이지 않겠느냐. 뭐 핵배낭도 역시 선보일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요. 중국입니다. 네. 이제 사람들 이제 초대하겠죠. 중국도 초대를 했고 네. 바로 오늘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국 서열 5위 류윈산. 일단 류윈산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이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뭐 이제까지 그 북중 간에 소위 이 정도의 그 정치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그 교류가 사실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없었던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실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는 뭔가 이제 북중 간에 그래도 이제 닫혀 있는 어떤 물꼬를 좀 더 그 확대해 나가는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사실 볼 수는 사실 있겠죠. 예.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북중 간의 관계 개선에 의해서는 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소위 불만이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인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는 뭐 그런 측면도 사실 있겠지만 북한 스스로가 중국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 하나 가지고 앞으로 북중 간의 관계가 뭐 획기적으로 어떻게 그 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아직까지 좀 이르지 않았냐 제가 생각이죠. 궁금한 게 그겁니다. 권력 서열 5위가 북한을 갔지만 방북을 했지만 사실 이게 지난번 전승절 때 북한이 갔던 거에 대한 뭐 답방 의미로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국의 태도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거냐.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확대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지난번에 그 중국 전성절 때는 사실 최룡해가 갔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북한의 제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위 그 당의 그 당 비서로 있는 최용해를 거기에 그 참석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방 형태에 있어서 유인상 한 5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수준의 것으로 더 이상도 그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이 정도라도 중국에서 보내지 않았다. 하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앞장선 나름대로 좀 개선된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하는 정도로 점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최룡해가 갔을 때는 저 끝에 줄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 끝에 서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중국 말씀드린 겁니다. 전승절 기념일 때. 근데 중국 시진핑 옆에 푸틴이 있었고 바로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권력서열 5위가 오는데 그렇다고 맨 끝에 앉히기는 그럴 테고 김정은 옆에 있을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위치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마 김정은 옆에 그래 두는 그런 방식은 사실 아닐 겁니다. 김정은의 경우는 중국과는 달리 중국은 집단지도 체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자석 배리라든가 이런 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김정은 자체는 유일 독재 소위 그 신과 같은 수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차기 옆에 둔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 변화라고 볼 수도 있고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역시 그 외국 사절에 있는 어떤 그 순서대로 어느 정도 배열할 그런 가능성 정도만 있는 것이지 뭐 특별하게 유인산 그 중국 사절을 뭐 배를 한다든가 그런 움직임은 아마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게 그겁니다. 이번 그 노동당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서 그쪽은 뭐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예. 미사일이고요.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아니면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로는 뭐 10일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뭐 지금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건 거의 물 건너갔다고 이래 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번에 북한은 뭐 저희 개인적인 어떤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 당창건 기념일 그 7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분명히 그 이전에 쏘려고 계획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계획 자체가 아마 그 차질이 있었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인 이유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그 연장이 되는 어떤 그런 측면입니다. 막 어떻든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럼 안 쏜 걸로 지금까지는 됐지만 그렇다고 계속 안 하는 건 아니겠죠? 한다면 어느 그렇죠. 시점일까요? 그게 이제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장됐다 뿐이지 수년됐다 뿐이지 그걸 안 한다고 볼 수는 사실 없죠. 앞으로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또 하게 되고 그게 소위 로켓 발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연장돼가 또 핵실험을 하게 되는 이런 수순은 아주 그 이제 핵미사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발 프로세스 속에서 지속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적인 문제지 하고 안 하고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